자신의 은행으로 당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옳은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망한 의원 입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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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준수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망언 파문을 일으킨 소속 의원 3명 중에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전당대회 후보로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전대 이후로 징계를 유예했는데요. 이 같은 결정을 놓고 반쪽짜리 징계다, 아니다, 당규에 근거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와호장용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박 의원님. 네. 오늘 아침에 자유한국당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3명 의원 중에서 1명, 이종명 의원은 제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시적인 모면책이죠.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듯이 자유한국당에 상승하는 그 여론조사가 대폭 떨어져서 3.2%포인트 떨어졌으니까 네. 이게 불과 며칠 사이니까 굉장히 큰 폭의 떨어진 거거든요. 네, 리얼미터 조사였죠. 예, 그걸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그래서 뭔가 조치는 취해야 되는데 참 만만한 분이 이종명 의원이라고 보여지고 나머지 김진태 의원이나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를 출마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징계 유예를 했다는 거는 여론을 일단 잠시 좀 피해보자. 그리고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당헌 당규에 의하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출마를 한 사람이라도 네.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항은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뭐 태극기 세력이 아무래도 두렵기도 하겠죠. 네. 김영우 의원님, 일단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명 결정을 하는 거는 출당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출당 조치죠. 출당 조치. 그것은 당에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최고 수위의 징계죠. 네. 또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네. 출당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탈당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이제 본인이 탈당을 하게 되면은 의원직이 이제 되죠. 상실이 되는 거죠. 의원직이 상실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탈당하지 않는 이상 당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를 내렸죠. 이 경우에 지금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를 하면은 재심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재심 제도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의원이기 때문에 네네. 그 출당의 경우에도 우리 의원 총회를 해야 됩니다. 네. 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의원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네. 출당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들 분위기가요? 그거는 이제 의원 총회를 해봐야 알죠. 곧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의원 총회는요? 그거는 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할 겁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지금 5.18 이 발언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이제 핫 이슈가 됐죠. 네. 근데 이제 여당에서도 뭐 물 만난 고기처럼 엄청나게 이걸 또 정책으로 이렇게 좀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요. 네. 우리가 지금 또 이해 못하는 것은 지난해 2월 달에 사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네. 그 법이 빨리 가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네. 빨리 구성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우리 당에서 추천한 3명 후보를 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거부를 했습니다. 자격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자격 요건이 안 되질 않아요. 거기 아무리 그렇습니까? 봐도. 근데 오히려 여당에서 추천한 그 후보들이 오히려 5.18 관련 재단, 5.18 관련 무슨 여러 가지 희생자 쪽이든 네. 조사 쪽이든 관련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재척 사유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냥 놔두고 재척 사유가 없는 다소 그냥 보수적인 사람이다. 보수적인 분이다. 뭐 특정 언론사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거부를 해버렸어요. 근데 저는 좀 의아합니다. 진짜 5.18이 진상 규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법이 빨리 가동이 돼야 돼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대해서 솔직히 좀 그 부분은 불만이 조금 많습니다. 이따가 반론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하던 얘기 좀 계속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다시 징계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규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돼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예외 규정 말씀하셨는데요. 예.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건 예외 그러니까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문헌상 보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록 돼 있어요. 좀 징계 유예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의 해석인데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법적 성격을 이미 그것은 1980년 그 참혹했던 그 일이 있고 나서 네. 수많은 논쟁 끝에 1993년도부터 1995년, 1997년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네. 수십 년 된 논쟁이고 법적으로 이미 그것은 다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이 돼 있고 네. 국가적인 기념 행사로 1997년부터 치러왔고 네. 심지어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표되시려고 하는 분, 뭐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들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늘 참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번 전당대회가 펼쳐지니까 태극기 부대가 대거 복당하고 하나의 세력화되니까 지금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이 이제 주관해서 그 행사를 치러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비판이 공분이 지역과 연령과 관계없이 높다는 겁니다. 높기 때문에 순식간에 2, 3일 만에 지금 3.2%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건 비상사태라고 봐야 되고 그 당헌 당규상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김진태, 김순례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왜냐? 전당대회 사실은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한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 전당대회의 순위 다툼 또 영향을 누가 당대표가 되고 누가 최고위원이 되느냐에 영향을 미칠 사유이기 때문에 국민의 아주 도도한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모면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전제 규정에 그냥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네. 이번에 5.18 그 발언에 대해서는 네. 크게 잘못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네. 그리고 또 그분들의 그 발언이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아니고 네.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누차 그것을 밝혔고요. 네. 그리고 현재로서는 물론 뭐 국민들의 민심과 괴리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징계 수위가 말이죠. 네. 그런 그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것도 다 알고 있겠죠. 다 알고 있죠. 지도부에서도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그 주자들이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네. 여기엔 또 국민 여론도 상당 부분 또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전당대회에서 아마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또 구성이 되면은 그 새로운 지도부가 만약에 지금의 당원 당규가 좀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을 또 수정하는 그 작업을 하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당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당에서는 여러 차례 또 그 국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네. 예. 너무 근데 정치화되는 것은 옳지 않고 제가 재차 강조합니다만은 5.18 진상규명법이 가동이 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아니 청와대 제가 법무비서관을 해봐서 아는데요. 네. 대통령의 법무참모들이 짱짱합니다. 그건 뭐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법무참모들이 검토한 법리적 검토 결과 네. 지금 한 분은 그 군 장성 출신의 평통 사무총장이고 한 분은 기자 출신이고 네. 출판사를 경영하셨잖아요. 그것이 지금 그 법조문상에 다른 데에 해당할 수가 없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명백히 제가 이미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이미 대통령이 결정하시기 전에 이것은 자격 요건이 안 될 것이다. 자격 요건이 5개 정도 있더라고요. 예, 5개 있는데 차기환 변호사 같은 분은 그분들보다 더 이렇게 강성적인 5.18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쪽에 대한 강성적인 발언을 했어도 자격 요건이 되니까 통과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의 그 판단을 그렇게 무슨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이해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네, 어쨌든 근데 법무비서관들의 판단은 모르겠으나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여당 의원님들이 추천한 그 후보들이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했었고요. 또 5월 민주여성회 회장도 했었고요. 네. 또 전부 이렇습니다. 그 인권단체에 해당됩니다. 5항. 하지만은 네. 5.18이라고 하는 특정 단체에서 일했기 때문에 재척 사유가 되는 근데 것입니다. 5.18 진상특별위원회인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인데 여전히 참 답답한 게 우리 김영희 의원님처럼 네. 비교적 합리적인 분조차도 그런 기본적인 잠재의식이 있어요. 5.18을 여전히 법으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추념식을 하는 그 전제에서 채 밝히지 못한 진상을 규명하자는 차원에서의 이 특별법인데 여전히 5.18은 반대의 측면에서 무슨 북한군 개입설이라든지 무슨 또는 무슨 저 이상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의식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아니, 그렇지 않죠. 저는 네. 5.18 운동은 네. 당연히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네. 하지만 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실체적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네. 객관적인 조사도 필요한 겁니다. 제가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민주화의 가치를 어떻게 훼손할 생각을 감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제가 국방위원이었었고 제가 국방위원일 때에 네. 이 법이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무슨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의혹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북한군 개입이라든지 침투 무슨 공작조 침투라든지 말이죠. 네. 이런 것까지 이제 그 법 안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이런 거 포함해서 진상 규명을 하자. 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보수냐 진보냐 이것이 재척 사유가 아니라 관련 5.18과 관련된 단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희생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이런 분들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객관적일 수는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는 겁니다. 네, 여당 여전히- 추천 의원들이 재척 사유가 있다는 것이지 자격 미달이라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현안성 때문에 왜냐하면 재척 사유라는 거죠? 청와대에서 지금 보면은 특정 언론사 아마 조선일보인가 그런 것 같은데 월간 조선 예, 출신이시죠? 네. 그것 때문에 재척 사유가 된다고 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그거는- 밝히진 않았죠. 그거는 굉장히 네. 정말 그 이념적인 스펙트럼만 보고 보수냐 진보냐라고 하는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재척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한국당은 그러면 재추천할 의사가 없는 겁니까? 근데 지금 그 청와대의 어떤 입장으로서 네. 정확하게 그 재척 사유 거부 의사 거부된 이유가 지금 명확치가 않아요. 아니, 자격 이런- 미달이라고 명확하게 그냥 자격 미달이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네. 그러면 또 당에서 말이죠. 또 네. 새로운 인물을 추천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진짜 5.18 진상 이 규명 특별법이 작동되는 것을 원하는 건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을 리가 있나요? 여전히 의문이 간다는 여전히 거예요. 꿈에서 못 깨어나고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국민들은 이제 예전에 1980년대 때 5.18을 지역 감정의 잘못된 스펙트럼으로 들여다보고 5.18이 무슨 소위 김대중 내라는 사건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거기에 관련됐던 분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나중에 다 무죄로 재심됐어요. 이해찬 대표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표적인 분들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제가 1호부터 5호까지를 지금 나이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똑같은 논쟁이 있었어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하는데 피해자 쪽 그건 누가 봐도 참사라는 거 다 알고 있고 국가 공권력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 진상규명을 하자는데 피해자 쪽이 추천하는 분 혹은 피해자 쪽과 관련 있는 분은 진상조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논리가 맞는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이나 증인으로는 얼마든지 참석할 그렇기 수 때문에 있죠.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5.18 관련 단체에 계신 분들이 진상조사위원으로 들어간 것은 제5호의 인권단체에 인권 관련된 인사로서 얼마든지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지금 대통령께서 임명을 거부하신 그 두 분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그 3호 해당. 첫째, 법조인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의학 관련된 분이 아닙니다. 인권단체 더더욱 아닙니다.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조문이라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왜 정당의 추천을 받죠? 저는 그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당의 추천을 받는 것은 그래도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정당이 생각했을 때 그것을 밝히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분들을 그래도 추려서 그 세 분을 후보 추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와대에서 거부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일이 꼬이는 거죠. 뭐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저 같은 잠깐만요. 경우도 저 5.18
그 묘지에 가가지고 여러 차례 그건 참배를 좋아요. 했고 그렇습니다. 우리 당에도 그건 좋은데 우리 당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5.18 운동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말만 하면 말만 하면 됩니까? 근데 왜 정당이 추천을 받느냐? 우리는 정당이 그렇게 추천할 줄 몰랐어요. 아, 그거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 너무 대목에서 자기 중심적인 거죠. 이 대목에서 제가 문제 삼는 거는 김진태, 이종명, 김술래 의원이 지만원 씨 같은 하루 이틀 얘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장외에서 태극기 부대 집회에서 또는 자기 블로그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국민이 준 돈으로 그 예산을 써가면서 우리 당이 지만원 씨를 후보 추천했던가요? 조금만 더 안 들어주실래요? 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실래요? 그 세 분이 국회의 공식적인 행사로서 마치 진상규명 공청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저 험한 말이 나온 이 계제에 동시에 추천된 인물들도 자격 요건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기에 충분한 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고 국민들의 65%가 저분들 제명해야 한다는 것이 어제자 여론조사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라 하더라도 아무리 자유한국당의 추천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그래서 사건은 결론적으로 좀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그것을 분리해야 분리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의 궁색한 그런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러나 이참에 국민들의 여론이 이제는 좀 알게 됐으니 보다 5.18 진상규명에 철저하게 그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법의 정신에 철저하게 맞는 자세로 돌아오는 것이 저는 옳은 태도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아주 우리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죄를 드렸고 네. 이 세 분이 상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같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진상조사를 위한 후보 추천의 경우에는 네. 그것은 우리 당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청와대가 거부할 어떠한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그 문제까지 걸고 넘어가가지고 아예 자유한국당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정당이라는 지금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지난주, 지지난주 그냥 계속해서 뭐 손혜원 의원 건이라든지 서영교 의원 건이라든지 많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사실은 덮였죠. 근데 지금, 어찌 보면은 너무나 이것을 정치적으로 극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진상조사 하자는 겁니다. 법에 근거해서. 네. 하지만 자유한국당 그 당 자체를 네. 5.18 민주화 운동을 거부하는 정당으로까지 이야기하고 그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 못 믿겠다라고까지 나오면은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국민적인 이러한 공분이 민주당이 그런 정치적 공세를 해서 65%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국민들은 너무 깔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지 꿈에서 않습니까? 깨어나 진짜 건전한 제1야당이라는 파트너가 있어야지 국정도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자, 예. 5.18 진상조사의 문제는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당분간 출범하기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정도로 일단 이 문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야 사당이 자유한국당의 징계와는 별도로 지금 의원 제명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리위에 제소를 했는데요. 지금 이건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15명, 20명 정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표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의 당원 당규에 따른 저 세 분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이제 이종명 의원은 제명을 일단 결정을 했으나 네. 의총에 들어가서 3분의 2가 저는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쉽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징계유예를 한 김진태, 김술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치러봐야 되는데 의외로 저는 김진태 의원이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자유한국당 내부에 지금 모순과 어떤 뭐 상황이 이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전체 3분의 2, 재적의원 3분의 2를 통한 제명이라는 것은 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걸러지기 전에는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였죠. 김 의원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석하지는 않았고, 공동 주최는 했지만, 그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고, 발언의 내용도 이종명 의원이나 김순례 의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좀 많이 억울하다 다르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만약에 전대가 끝나고 나서 당에서 징계를 논하든, 아니면 또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얘기가 나오든 간에, 그 처벌의 수위, 징계의 수위가 달라야 한다고 보십니까? 모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이게 의총이 열리면 어떤 그 의총에서의 발언들이 쏟아져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발언 그 세 분을 쭉 보니까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런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그 5.18 민주화 유공자 네. 명단이 공개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이제 뭐 독립 유공자라든지 네. 6.25 참전 유공자라든지 모든 유공자들이 유공자로 지정이 되는 것은 네. 그분들이 쌓아온 공을 네. 후대에 알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했는데 어떻게 기여했다, 누가 기여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차원인데 유독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분들은 명단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법원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또 합법이라고 이렇게 판결은 내렸었어요. 판결이 있죠.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예, 근데 판결이죠. 그 판결의 내용,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으나, 네. 근데 많은 또 의원들, 또 국민들은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5.18 유공자들에게 드리는 어떤 국가적인 또 보상이라든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연금은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 뉴스입니다. 그죠? 예, 어떤 분들은 없습니다. 일시불로 연금 받는다 그러는데 연금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자녀분들 취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진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가산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래도 이것은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또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왜 그 명단이 공개되지 않느냐. 4천여 명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저 명수도 모르고 그다음에 인원도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김진태 의원의 그 주된 발언이었더라고요. 그런 5.18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는 게 자유한국당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까? 전체적인 의견은 모르겠으나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죠. 예, 저도 사실 그것을 필요하다라고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공자 명단 자체를 공개 안 하는 것은 좀 공개 안 하는 이유를 저는 잘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공개를 하면 국가보훈처에서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보훈처가 지금 법원 판결이 있는데 마음대로 공개를 하면 물론 위법이 되는 그러니까 저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인다니까요. 네. 근데 그럼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받아들입니다만 잠깐만.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판의 소송 목적이 뭐냐면 네. 공개를 거부하니까 보훈처가 그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한 사람들이 네.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그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말씀하셨는데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 역사에서 그렇게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처럼 아무런 논쟁 없이 국가적으로 정말 영웅으로 추앙받는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지금까지도 지역 감정이 더 씌워진 부분이 있었고 한때는 정말 북한군 개입설에 의한 또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들이 야당의 지도자들이 뭐 고도로 외국에서 내관을 때리는 무슨 그런 사주에 의해서 아주 음험한 그러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치부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잔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망발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아주 고도의 돌아가신 분들이 총에도 맞고 칼에도 찔려 죽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밝히느냐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고 옳은 태도입니다. 또 하나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인데 제가 오늘 흥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흥분 안 했잖아요. 왜 그러는 거 아니? 예를 들어서 일제에 강제 징용된 노동자들, 또 일제에 그 꽃다운 나이에 끌려갔던 위안부 그분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만약 우리가 요구할 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극우 세력의 일각에서 그 여자들의 행실도 조사해봐야 된다. 그 노동자들이 조선에서 끌려오기 전에 실제로 노동에 종사했는지 그거 진짜 무일푼으로 한 푼 당장 벌어먹고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의 이유를 들어서 배보상을 거부한다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역사의 정통성이라는 관점에서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논리의 비약이십니다. 바로 예. 그렇기 때문에 논리의 비약 아닙니다. 이것은 피해자,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는 나치 때도 마찬가지고 홀로코스트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것은 제2차적인 피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한 왜 저 철학적인 그 어떤 그 왜 어프로치, 저 접근이 없습니까? 제가 그 법원의 판결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5.18 민주화 운동의 그 역사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높이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죠. 다만 그 명단 공개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그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네. 많은 또 국민들도 그런 뭐라 그럴까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법원의 판결을 부인하거나 무슨 불복하거나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최근에 여당이 저기 김경수 지사 판결한 것을 불복하고 있습니다만 딴 데로 새지 마시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세요. 법원의 판결을 그 판결은- 부인할 그런 그 판결은 입장은 확정이 아닙니다. 된 판결이기 때문에 그 판결은 부인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미 기판력이라는 것이 법원의 규범력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위법이 되는 겁니다. 뭐 그 정도 하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18 왜곡 처벌법. 지금 여야 사당이 지금 그 국회 윤리특위 제소하는 거 말고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 상태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이미 형법에서 이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왜 필요합니까? 이게? 형법은 일반법이고 네. 기본법이고 거기에 대한 특별법은 항상적으로 존재해요. 네. 지금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형법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거기도 처벌 조항들이 있어요. 네. 더 나아가서 자꾸 이렇게 5.18은 역사적으로 이미 20년 이상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돼 있고 국가적인 기념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의 망언과 망동이 나오는 것을 네. 더 이상 이것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발언이다. 맞습니다. 네. 반헌법적 가치고 법치주의 위배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은 처벌을 해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김병준 필요합니까? 비대위원장이 그 말씀을 잘 하셨다고 봐요. 네. 이것은 국민의 그 상식이라든지 어떤 그 건전한 건강한 역사의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당에서 5.18 왜곡 그건 처벌법을 뭐 인정합니다. 추진한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나 그 김영우 법안의 의원님 내용도 지금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진행되는 걸좀 법안 보고. 그냥 뭐 이름만 보고 우리가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어떤 취지에서 또 세부 그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는 것인지에 네. 대해서는 봐야죠.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리특위 지금 이제 곧 열릴 텐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서영교 의원, 손혜원 의원, 그 전에 이미 이름 올라가 있는 의원들도 한꺼번에 처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윤리적인 문제 차원에서는 항상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네. 늘. 그런 것은 저는 윤리 차원에서 징계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근데 이런 때 또 뭐든 이거 가지고 이제 정쟁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그 구분할 것은 구분하고, 네. 뭐 같이 할 것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번 좀 건 같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말씀을 세 드립니다. 분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단일 건수로도 엄청난 그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건이었어요. 네. 현역 국회의원이 몇십 채입니까? 몇십 채 그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고, 뭐 인사에 또 개입을 한 의혹도 있고, 김영란법 또 직권남용 같이 해야 등등이기 된다는 때문에 말씀이신 건가요? 예, 징계해야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짧게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겁니다. 네. 그게 짧게 답- 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거고 저겁니다. 오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시네요. 못했습니다, 지금. 그거를 좀 진행자께서 그것도 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그걸 그러니까 안 다음 하셨어요. 주에 그러니까 더 인정할 거 가까이 인정하시면 다가왔을 때 북미 정상회담 시간 관련해서 배분이 잘될 텐데. 좀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방송에 하겠습니다. 대해서 네.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야당에서. 네. 그 부분도 공정하게 하셨어야죠. 그것도 얼마나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국이 시던 굉장히 대한민국 좋아하는 수호를 위해서 이슈인데. 중요한 이슈입니까? 저도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도 안 다루신다는 거.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거에 낸시 대해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면 짧게 낸시 얘기하면 펠로시도 해주시죠. 그렇고 네. 미국의 그 안보 네. 정보 수장들 또 미 태평양 인도 사령관까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신뢰를 못 우려를 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한반도 현실을 바라보는 냉철한 그 인식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그냥 남북 교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실행 단계에 맞는 네. 남북 교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월 27일, 28일 양일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럼요. 벌어지는 네.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은 매우 순조롭게 상당한 성과와 진전을 이룰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와 트럼프는 견원지간입니다. 네, 그런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